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범죄자들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이유, 베트남에서 한국인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JTBC에서는 경주마 코인으로 큰돈 전직 경찰이 베트남에서 원격 사기를 벌이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머물면서 화상 미팅 등을 통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베트남 공안에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죠. 네, 이 조폭의 인질 강도 사주하고 베트남 도망갔던 40대가 12년 만에 검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네, 아내 죽여 옥살이하고 베트남 건너가서 불륜녀 어머니를 살해하고 한국 돌아와서 동거녀까지, 이런 일들이 베트남과 관련돼서 범죄가 일어나고요. 베트남 교민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다. 한국인 남성 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민이 교민을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죠. 네, 교포 토막 살해 범인 30대 한국인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교포를 토막 살해한 이러한 사건도 터졌고요. 베트남에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 여성, 한국의 롤 프로 게이머가 범인이었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 신협 강도후 베트남 도주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국내에서 마약 팔고 베트남 도주한 40대가 구속이 됐고, 네, 베트남 유학생 대학 입학금 2억 원을 꿀꺽한 알선업자가 검거가 됐고요. 네,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베트남 도주 MG 조폭이 검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트남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고 있죠. 네, 베트남 도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폭력 조직원이 국내에 송환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여성 사망, 한국인 여성 사망, 한국 남성이 현지에서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 호텔에서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동숙한 한국 남성이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갈까요? 범죄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무비자,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무비자로 45일. 네, 45일은 굉장히 길죠. 네, 45일 동안 무비자. 그리고 잠시 그 옆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잠깐 넘어갔다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비자가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45일. 또는 뭐 이비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 온라인 비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범죄자들이라면은 뭐 이비자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겠죠. 그냥 비행기 티켓 그날 끊어가지고 뭐 베트남 가자는 비행기 그냥 검색해가지고 비행기 좌석이 있다, 오늘이라도 끊어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가서 45일 동안 있고, 그러면서 45일 지나면은 옆에 나라 잠깐 넘어갔다 올 수가 있고, 또 옆에 나라가 또 피신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베트남의 언어가 안 통해도 그 한인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촌에 가자, 뭐 택시만 잡아타가지고 그 한인촌 동네만 되면은, 한인촌 가면은 뭐 호텔부터 다 한국어가 통합니다. 호텔, 식당, 뭐 마사지 뭐 등등 해가지고 한국어가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에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한국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가 베트남 돈으로 20만 동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10,000원인데 여기도 10,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4배에서 5배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10,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물가 사정으로 보게 되면은 한 4만원, 5만원으로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4만원, 5만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머물면서 이제 있다 보면은 돈이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각종 범죄에 또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또 날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인촌에만 가면 다 알려주는 거죠. 뭐 식당만 가도 뭐 어디 가면은 도박을 할 수가 있고, 어디 가면은 또 유흥을 즐길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도주가 아주 쉽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한국인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예, 저 선동성 역사를 보게 되면 선동성 지역부터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남하했기 때문에 북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인들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또 자기들을 은신하기에 좀 더 쉽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또 한국인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훌륭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할 일 없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는 할 일 없이 무슨 뭐 부동산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이 뭐 호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뭐 컨설팅 해준다, 뭐 회사를 만들어 준다, 내가 무슨 뭐 베트남에 많은 관료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부부처럼 보이지만 부부인 척하는 사기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다가 이런 베트남에서 겪었던 그러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제가 직접 재판정에 서가지고 베트남 경찰, 검찰, 법원을 겪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한 젊은 여성을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이분 나이는 뭐 거의 60대인데 20대 초반의 여성을 사귀었대요. 예, 그런데 20대 여성하고 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 여성이 이제 그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이 아기를 지워야 한다, 낙태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베트남어가 되니까 그 여성분하고 대화를 제가 했죠. 이 남자를 아냐?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게 맞냐? 의사한테 확인했더니 뭐 거의 뭐 확실하다, 뭐 90몇 프로 생자다, 본인의 그 남성의 자녀다,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은 좋다, 내가 아는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분 저한테 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참 안타까웠거든요. 네, 왜 그런데 이렇게 빠져드는가, 그런 부분들, 이런데 빠져가지고 헤매이는 분들,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성을 데리고 와요. 한 60대 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20대 여성을 데리고 와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은 뭐 학비고 뭐고 간에 다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들한테 이 여성이 뭐 학비고 뭐고 다 환불해갖고 가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코가 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제 한국 유학 갈 유학 비용으로 뭐 한 1,500만 원 정도 대달라 해놓고 그 돈을 받아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가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유학을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 한국인들,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뭔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언어만 공부하고 여행만 다니고 거기 문화와 그 뭐 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거만 공부를 해라. 밥 사 먹고 적응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먼저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뭐 통역 구하면 되니까 통역사를 구해가지고 사업부터 막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망하고 막 한국인들이 도움을 준다고 그랬다가 한국인들한테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사기당하고 한국도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베트남으로 도주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제가 기사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여기도 지금 전직 경찰이 잡혔고 이런 베트남으로 도망간 이런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교민들끼리 살해하고 살해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있는 게 베트남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확실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한테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주로 이렇게 한국인들 잘 안 만나요. 확실한 분들은 이제 만나죠. 확실한 분들은 만나서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살아가는 얘기,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식사하면서 살아가는 얘기 이런 거 하지 절대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 또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아주 거주하기 쉬운 또 한인촌이 있고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실질적으로 교민들끼리 살해하고 사건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언어가 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속겠지만 그쪽은 모르기 때문에 언어도 안 통하고 더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